네, 한때는 명문대가 취업의 보증수표였는데 이른바 스카이를 나오고도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이 요즘에는 수두룩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오늘 발표된 일자리 동향 지표와 함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미래 정용곤 사회연대 포럼 대표 모시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늘 우리가 지적했던 중요한 문제인데 마침 일자리 동향도 오늘 발표가 됐네요. 네. 최근 분기별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뭐 다행스럽게도 예. 이제 2, 4분기 우리 이제 일자리 동향과 관련해서는 네. 전체 일자리가 2,095만 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1만 1,000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 1분기 때 사실은 뭐 15,000개밖에 증가하지 못해 가지고 고용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는데 2분기 들었으면 조금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예. 보건, 사회복지 합쳐서 한 13만 4천 개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협회 수리 개인 해가지고 3만 개, 전문가 기술 뭐 2만 8천 개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 비교적 서비스 쪽에서는 일자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고 특히 이제 우리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예. 돌봄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쪽 쪽에서 계속해서 좀 일자리는 그쪽에서 생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줄어드는 곳이 보니까 건설업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건설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고 특히 이제 지방 쪽의 건설업은 더 많이 위축돼 있는 이런 양상이고 예. 또 우리가 이제 고용 동향만 이야기할 때만 되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제조업이 일자리를 좀 제대로 못 지켜내고 있는 이런 측면이 네.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연령대별로 좀 보면은 예. 연령대별로 보면 여전히 우리가 가장 걱정했는 이제 20대 청년 20대는 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한 13만 5천 개 정도 줄었고 예. 40대가 이제 제조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40대도 한 8만 개 정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 고용의 상당 부분을 6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 예,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전 세계에서 어르신이라는 평가가 있는 60대에서 23만 5천 개. 네. 사실 나이가 들면 좀 쉬고 싶을 텐데 그렇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 때문에 60대 이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연금이 저연금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터로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래서 뭐 60대, 65세, 70대 이상도 계속해서 일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예. 일자리 동향 지표 보면은 여전히 우리 경제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나마 이번 분기에는 그래도 11만 1,000개 늘어나서 조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11만 1,000개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이 숫자보다는 상당히 조금 적은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뭐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좀 줄어드는 이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만 개 정도는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네. 여전히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은 꽤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구직 단념자, 그다음에 시어성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생산 현장으로 네. 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전환시켜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일자리 동향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2분기 봤습니다만 네. 방금 정영근 대표님이 지적한 대로 60대 이상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줄어드는데요. 네. 특히 청년 3명 중 1명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쉬었다. 네.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3명 중에 1명이면 30%가 넘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20대, 30대 합쳐서 한 73만 명 정도 이렇게 시어선모 인구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저 경고등이 켜진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뭐 경고등이 켜진 지가 꽤 됐고 정부도 이제 대책을 만드는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조금 침체하고 있는 경기 상황. 둔화 때문에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조업하고 건설업이 어렵지 건설업.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의 양질의 일자리도 꽤 있고 이제 청년 채용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돌봄이나 서비스 이쪽에서 서비스 일자리는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네. 또 한 축은 이제 AI나 로봇,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뭐 메타플랜트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로봇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우리 서비스 현장에 가더라도 이제 뭐 키오스크부터가 그렇죠. 다양한 그런 이제 이 AI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해외 투자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뭐 앞으로 더 당장- 늘어날 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사실은 일본 같은 데는 그리 높지는 않은데 일본은 이제 비정액 노동, 비정규 노동이 많아서 문제고 뭐 중국은 청년 실업률 통계 작성하다가 너무 높아서 21.3% 찍으니까 아예 통계를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바꿔 발표도 안 그러고 하는 나서도 뭐 15에서 20% 정도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어렵고 미국이나 이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도 한 10%대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산업 전환, AI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적인 뭐 청년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뭐 다행히 정부가 이제 그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겠다. 그리고 또 그게 한 15만 명 정도 어떻든 지원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 미취업 전문인들 데이터베이스. 네, 그다음에 사회연대 경제 계획 이쪽에 좀 편입시켜 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구직 촉진 수당을 50만에서 60만 원을 10만 원 늘려서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기는 한데 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경기가 빨리 더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수 확대 대책도 생겼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TV 방송 보시는 집에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젊은 청년층의 쉬었다 학생 그 중에서도 네. 고학력자, 네, 네, 고학력자가 장기로 백수로 있는 네, 뭔가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건 또 왜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서비스업자리나 중소기업 이 저임금 일자리에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학력 그 장기 실업이 많아지는 이유는 1차 직장에 한 번 진입하고 나면 바꾸기가 되게 힘든 거죠. 힘들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이제 장기 실업 상태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책으로 세운 것도 사실은 이제 데이터의 베리스를 쏘여가지고 원하는 일자리에 매치를 해주는 이런 부분인데 예.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 고용 관련한 인터뷰를 해보면서 그거는 사실은 청년들이 어느 정도 수준 되면 갈 것인가 일자리 임금이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냐 급여가, 이렇게 보면은 현대자동차 뭐 자동차 대기업으로 보면은 이제 뭐 모기업 현대자동차가 있고 1차 밴드가 있고 2차 밴드가 있는데 1차 밴드는 그 현대자동차 비싼데 2차 밴드 수준만 돼도 되겠다. 2차 밴드. 그래서 연봉을 한 3,500, 4,000 정도만 되면은 그러면은 일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청년들의 대다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보다 낮은 뭐 이제 3차, 4차 밴드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들도 이 3,500에서 4,000을 정도에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갖다가 흡수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은 결과가 나을 건데 이건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근데 급여를 주려면 그만큼 2차 밴드, 3차 밴드들도 수익을 좀 내야만 그렇습니다. 임금을 줄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서로 참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만큼 임금을 더 높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없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고학력자들이 조금 기대를 낮춰서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장기 실업 상태로 있게 되면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그 조금만 기대를 낮춰서 갈 수 있게끔 만든 그 일자리를 좀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기업이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대기업은 이제 중소기업한테 기술 지원하고 기금 지원하는 것밖에 어렵고 그 외에 뭐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연대 기금이라 이런 걸 통해서 좀 대대적인 좀 우리 캠페인도 좀 필요하면서 네.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채용이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용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네.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네. 128곳을 분석한 자료가 있던데요. 네, 네, 네. 50대 이상 채용은 55% 늘었는데 20대 신규 채용은 오히려 10% 줄었다. 이 신규 채용을 확실히 줄여나가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채용이 줄은 부분들은 이제 대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그룹 공채가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그룹 공채가 삼성을 빼고 다 이제 없어지는 이런 점을 개별 사별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또 한국은행에서 이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예. 청년 일자리 이제 그 AI 고노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3년간을 이렇게 데이터를 쭉 해보니까 실제로 청년 일자리는 20만 개 정도 줄었는데 예.
50대 일자리는 이제 14.6% 늘었다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AI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연령 편향 뭐 기술 예.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경험과 경력이 많은 시니어들이 네. AI가 가지고 있는 그 표준성이나 단순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아. 이들의 이제 일자리가 좀 그걸 하다고 이렇게 이제 예. 보고서가 나와 있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청년들 판교에 있는 청년 젊은 개발하는 청년들 그다음에 뭐 대기업 CHO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정도로까지의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좀 더 분석해봐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50대 일자리 신규로 안 뽑습니다. 50대 일자리를 신규로 그러겠죠. 50대 네. 뽑지 않는데 네. 중소기업들은 50대 신규로 뽑습니다. 음. AI하고 상관없이 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은? 뭐 쭉 나가면은 그 53세, 54세 중소기업은 연령 구분 없이 계속 뽑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AI가 제가 판교에 개발하는 뭐 큰 회사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회사들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 청년 일자리가 줄었냐 하면은 신규 일자리 줄었다면 그렇게는 느끼지는 못하는데 AI가 급속하게 개발돼 가지고 곧 줄어들겠다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위기감은 대체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은 그런 위기감 느끼는 위기감은 거죠. 실제로 개발하는 뭐 코딩하고 이런 업무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실력 있는 청년들 그렇게는 느낌은 들지만 체감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이제 사실은 한국은행 보고서는 좀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 특성상 기업의 규모나 예. 특성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겠죠. AI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그런 일자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서비스, 네. 이른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를 이제 AI가 대체하는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로펌 같은 데서 이제 젊은 변호사들, 어시들 뽑아가지고 뭐 판례 분석 시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부 AI가 싹 다 해버리니까. 다 해가지고 아주 뭐 뛰어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 표준화되어 있는 이런 분석들을 해서 그렇죠. 전체에서 뭐 AI하고 연간 98% 정도는 영향을 받는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무직 업종, 무회로 이제 뭐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그거는 대체하기 현재는 힘든 그런 구조인데 예. 실제로 전문직에서도 아주 깊게 이렇게 드는 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이 트레이딩 네. 그동안 트레이딩하는 인력들 거의 다 뭐 해고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해고시키고 네. 그냥 AI가 뭐 주장 뭐 알고리즘 깔아가지고 쭉 네. 보내니까 바로바로 트레이딩을 뭐 사람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AI가 미치는 부분들이 전 부분인데 그럼 우리 일자리는 미래는 그냥 아예 다 줄어들기가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고민인데 네. 결국 이제 새로운 산업 네. 으로 전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피지컬 AI라고는 로봇, 뭐 드론, 뭐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네. 그다음에 우주항공, 로켓, 뭐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이런 고민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기준보다는 어떻든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관련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뭐 산업 현장에서 재교육이라든지 또는 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풍부하게 공급하는 정부의 역할이 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AI가 확산이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앵커 일자리도 AI로 교체될 것 같아요. 훨씬 더 균형적이고 예리하게 분석하는 AI가 앉아가지고 정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날이 금방 올 것 같은데요. 그 분야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사라든지 이런 네. 아주 다행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고숙련, 네. 고숙련이 표준화된 일은 잘하는데 예. 고숙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금 뭐 네. AI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앵커님처럼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웃을 때가 아니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국내 투자가 줄어들까는 투자 공백 우려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주요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 계획과 인력 채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좀 기대를 걸 만한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APEC 끝나고 나서 이제 관세 협상이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잠재 성장률을 3%로 올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삼성을 비롯해서 이제 4대 기업이 800조 네. 투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실제로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동안 쭉 해왔는데 예. 투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 투자가 늘어나면서요? 늘어나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잘 된다 해가지고 평택
부동산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서 슈퍼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평택의 부동산의 온기가 높게 올 정도로 고용시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예. 기업들이 해외 투자가 아니고 저게 다 이제 국내 투자에 전만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의 걱정들이 우리 일자리는 어디로 가고 자꾸 미국으로 다 가느냐 그런 이랬는데 우려가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450조 뭐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합쳐서 800조 정도 하고 또 지금 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부분에는 좀 더 많은 인력을 갖다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실제로 이제 내년에 현대자동차도 지금 10,000명 더 채용하겠다는 거 10,000명? 아닙니까? 네. 10,000명 그 좋은 일자리를. 예, 네. 좋은 일자리를 10,000명 채용인데 또 이제 기업의 이제 CHO들 입장에서는 예. 이제 이직자들이 또 청년들이 많답니다. 또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10,000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늘어날 거고 늘어나면서 이제 조금 청년들이 한숨, 가뭄의 단비 정도는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동개혁,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도 조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일자리 동향,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